이번 주 시청자 광장에서는 한 주 동안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탈북미녀들의 노래 실력 공개부터 깜짝 생일 축하까지 남남북녀들의 즐거운 일상을 그린 잘 살아보세를 담았습니다. 빅클로즈업에서는 탈북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의 생활상을 전하며 남과 북의 소통을 모색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다양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방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시청자마당입니다. 손재원 아나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보쌈 좋아하세요? 그럼요. 이 고기 위에 무채를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야식으로 먹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 치고 보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난주에 이 보쌈을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실태와 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쳤죠. 네, 그렇습니다. 제작진이 보쌈 전문 식당들의 조리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이 육수는 물론이고 팔고 남은 보쌈 고기를 재활용하는 모습까지 비양심적인 식당들의 모습을 고발했는데요. 그 소식을 시청자 광장에서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혜정 리포터. 네, 지난 한 주도 채널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먹거리 엑스파일부터 최근 논란이 됐던 연예인들의 사건을 다룬 풍문으로 들어쇼까지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천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요즘 주상께서 양인과의 교류에 관심을 표한다 하셨는데 그건 아니 될 말씀입니다. 양인과의 교류가 없다면 지난 5월 31일에는 명성황후와 그녀의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사이의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흉정께서 힘들게 회임을 했는데 약속하지 마. 결혼 5년 만에 아이를 가진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이 선물한 산삼을 먹고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회임 중에 삼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고 대원군 마마께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명성황후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출산했다. 왜 아이가 눈도 뜨지 않고 잠만 잔단 말이야. 왕자께서도 결국 출산 후 며칠 만에 아들을 잃게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걸린 것입니다. 내 오늘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청나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대원군. 순순히 받아들이시지. 이에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을 궁 밖으로 쫓아내기에 이르렀는데요. 대원군은 그렇게 명성황후의 계략으로 1882년 7월 청나라로 끌려가게 된다. 인연이 감히 대일본 제국을 무시하고도 살아남을 것 같았느냐? 이깟 죽음 따위를 두려워할 것 같나. 하지만 명성황후도 일본 자객에 의해 시해당해 두 사람 모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과 함께 명성황후의 권세 역시 막을 내렸다. 첫째 형이었던 이홍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단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황제가 되기 위해 아들까지 무참히 살해한 측천무후의 이야기도 소개했는데요. 앞으로 처신들 똑바로 하게나! 어느 안전이라고 나한테 폐하 잠자리 시중이나 드는 주제에 지금 뭐라고 했냐 말이다. 측천무후는 아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남총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손주들까지 살해했습니다.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 똑똑히 보여줄 것이야. 냉혹한 모습을 보인 측천무후.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했는데요.
측정무처럼 나도 황제가 될 몸인데 이 나라에 태자가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지. 자신에게 걸린 시청자들은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이 지나치게 잔인하게 그려져 보기 불편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폭력적인 장면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자제해달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풍문으로 들어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풍문들이 많았습니다. 모텔에 투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해서 지난 5월 30일에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연루돼 논란이 된 연예인들의 풍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뜨거운 풍문, 그 첫 번째는 개그맨 유상무 씨에 관한 소식인데요. 개그맨 유상무 씨가 먼저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 씨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고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쟁점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이게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겁니다. SNS 소통이 가장 활발한 연예인 중에 하나잖아요. 음료권이나 개인 소장품. 이 과정에서 유상무 씨가 평소 누리 소통망을 즐기며 이를 통해 선행을 베풀어왔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그 동료 개그맨 및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처에 이제 페이실이 부족. 시청자들은 유상무 씨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며 선행 이야기를 한 것은 당사자를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어 보기 불편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좀 챙기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친구예요.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장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한편 그림 대장 논란으로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수 조영남 씨의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 부분만 조영남 씨가 조수를 쓰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미술계 작품을 완성하는 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은 물론 쟁점 사항을 살펴보는가 하면 미술계의 조수 기용 관행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건 조수로 보기보다는 외주를 준 것이다라고. 전처였죠. 윤여정 씨의 영화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어 조영남 씨와 배우 윤여정 씨의 관계를 조명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 후 생활을 살펴보고 재결합 여부를 추측해보기도 했습니다. 관계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긴 건가요? 사실 윤여정과 아들과 살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얘기에서 50%가 윤여정 씨예요. 얘기하면은. 두 아들을 참 잘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콜롬비아 대학교. 시청자들은 그림 대장 논란을 다루면서 이와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은 것은 불필요해 보였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주제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조영남 씨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먹거리 엑스파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하얀 빛깔을 띠는데요. 지난 5일에는 한국인의 대표 야식으로 손꼽히는 보쌈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얼마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일부 식당에서는 짧게는 10여 년에서 길게는 40여 년까지 보쌈 육수를 교체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 이건 몇 년 된 거예요? 40년이요? 보쌈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그 벤조피렌 같은 그 발암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육수에 삶은 고기를 재사용 육수의 성분 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충격을 줬습니다. 육수에서는 6.8 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썰고 있는 또한 전날 팔고 남은 보쌈 고기를 당일 삶은 것으로 속여 파는 실태를 고발하는가 하면 2분 40초. 보쌈 김치에 자극적인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다량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집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일부 보쌈 전문 식당들의 비양심적인 행태가 충격적이었다는 소감과 함께 불량 먹거리 고발을 통한 먹거리 문화 개선 노력이 보기 좋았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곳을 최종 착한 식당 후보로 선정. 검증단과 함께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보쌈고기와 김치...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보쌈김치와 당일 삶은 고기만을 사용하는 착한 식당을 찾아 나섰는데요.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식당을 쉽게 찾지 못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보쌈집을 찾았습니다. 고기 지금 삶고 있어요?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찾은 한 보쌈 전문 식당이 착한 식당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전문가 검증단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가격이면 매우 푸짐한 양입니다. 쉽게 퍽퍽해질 수 있는 목살 부위. 고기도 맛있네요. 산고기가 맞는 거 같아요. 냄새도 안 나고. 기다리고 보람은 있는 음식인가요? 보람 있어요. 기다려서 먹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공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먹거리 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왔어요. 그 저희가 착한 식당이라는 곳을 찾아가다가 그러나 손님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기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주인의 거부로 공개 검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제작진의 눈으로 보쌈 조리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고기 맛이 나야 고기. 방송이 나간 후 착한 식당 선정에 실패한 것은 아쉬웠지만 다른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낸 것은 의미 있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착한 식당을 선정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정직한 음식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만난 것으로도 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다음은 이용환의 쾌변한마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회가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서 오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비판적인 기사도 지난 3일에는 임시지도부를 출범시키며 당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새누리당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5명에 대해서만 선별 복당을 한다면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그 혁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믿어줄지. 복당이 성사가 된다. 최우선 과제로 손꼽히고 있는 탈당파의 복당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 문제가 비대위에서 아예 논의조차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논의조차가 안 될 것 같다. 예. 김학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일명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추측해보기도 했는데요. 강도 살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현재는 지금 경찰에서도 강도 살인으로 의유를 했습니다. 그 수락산 현지를 찾아가지고 이 과정에서 잔혹한 범행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처음에 이제 배와 어깨 이런 데를 흉기로 쿡쿡 찌르면서 돈 내놔 했는데 이제 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사람 살려 이러니까 목에 칼을 깊게 찔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살해했다는 건데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경 시청자들은 잔인한 범행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해 눈살이 찌푸려졌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자극적인 내용의 발언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누락이 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한중 공동 제작 프로젝트 마탐 한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중국의 유명 요리사들이 한국에 떴다. 지난 5월 31일에는 중국인 요리사들과 한국 연예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과 명소를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탐 한국이 첫 방송됐습니다. 왕의 맛을 좀 보여드릴까요? 왕의 맛을 보여. 왕? 정말 왕왕된다. 먼저 화성을 찾아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소개했는데요. 이어 전곡항에서 배를 타고 서해바다의 경치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가 깃든 수원. 그래서 생겨난 왕. 또한 수원을 방문한 출연자들은 향토 음식인 왕갈비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야, 리액션 좋아요. 뿐만 아니라 파주를 찾아 꿩과 장어를 이용한 다양한 보양식을 중국인 요리사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여기가 태양의 촬영지였던 캠프 그리브스라고 해요. 국내는 물론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네, 잘 촬영했었죠. 그분이 밟은 자리를 제가 밟아볼까요?
시청자들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줘 흥미로웠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여행기가 기대된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영환의 쾌도난마는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의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범행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해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유사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지나친 범행 묘사는 지양해야겠습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쇼는 조영남 씨의 그림대장 논란을 다루면서 결혼과 이혼 이야기까지 소재로 삼아 지적을 받았는데요.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많아지면 핵심에 대한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중 합작 맛기행 프로그램 맛탐한국이 첫 선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유명 요리사에게 한국의 음식과 함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해서 호평을 받았는데 중국의 다양한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저희 채널A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후 소감이나 개선 사항을 각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저희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찌라시 때문에 꼰대 같은 뚜껑 열리네요, 오랜만에. 찌라시를 통해서 채널A 프로그램 속 잘못된 언어 표현을 짚어보고 바른 표현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말 훼손을 방지하고 바른 언어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나 기적. 오늘은 오늘부터 대학생 속 잘못된 표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대학 축제에 참여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네, 좀 학생들 좀 모으고 축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 학생들 모아요? 각설이처럼? 아, 삐끼처럼? 삐끼처럼? 잠깐만. 야, 너 해봐. 너부터 해봐. 너 해봐. 저쪽 보고, 저쪽 보고. 이게 정상이라고? 야, 뭐냐, 이거. 그다음 너 해봐. 예, 너 해봐. 네, 땡땡이 무늬 평소에 꽤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올바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네, 옷의 동그란 무늬들을 가리켜 땡땡이 무늬라고 표현하는데요. 땡땡이는 점들이 흩어진 모양을 뜻하는 일본말 텐텐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물방울 무늬로 순화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삐끼라는 말도 입에 워낙 익은 표현이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순화해야 할까요? 네, 삐끼는 가게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이러한 표현보다는 호객꾼이나 여리꾼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부터 대학생 속 잘못된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A는 앞으로도 바른 언어 생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혜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채널A 시청자마당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명장면 TV 속으로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속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생일을 맞은 양진희 씨를 위해 출연자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지금 확인하시죠. 남남북녀들의 좌충우돌 어촌 생활기 잘 살아 보세. 북한에서 탈북할 때부터 이제 소녀시대를 보고 탈북했거든요. 탈북하게 된 자체가 저는 어릴 때 꿈이 가수였어요. 아하, 우리 여성 출연자들의 꿈이 바로 가수였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한 첫 관문, 노래 실력부터 확인해봐야겠죠. 어디 한번 부탁해요. 자, 우리 주연님 그럼 바로. 이 몸이 세상에 나서 품 안에서 방긋이 웃을 때 만시름 놓던 어머니. 이야, 주연 씨 노래 정말 잘하네요. 자, 이제 흔아. 진짜 기대작이다, 이거.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목을 어디서 다치는 거야? 이거 하나
목소리가 조금 비겁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비겁했어요. 아, 지금 아리니스 때문 거예요? 아리니스 때문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지금 아리니스 때문 거예요? 자, 이제 제일 기대되는. 다음은 가야금 연주 솜씨가 뛰어난 량진희 씨의 차례인데요. 노래 솜씨는 어떨까요? 밥 한 술도 남겼다가 나를 주는 웃음마저 남겼다가 나를 주는 오빠야 오빠야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못할 오빠야. 이상입니다. 야, 지우야, 분위기 누구였어? 아, 근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 아, 형님. 형님, 저 아는 대표인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 여자 그 탈북 미녀 분들 있어.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모여서 음원을 내자 뭐 이런 걸 하게 됐어. 음원을? 근데 진짜. 좋죠. 재밌겠네. 그 저희가 회사에 이번에 중국에 계약한 거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는 여기 회사가 중국에서 투자를 엄청 받았거든. 아, 그 중국 진출해야 되는 친구가 필요한데, 중국 진출해야 되는 친구가 필요한데, 그 약간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 있던데, 그 검은군가 그 친구. 아, 진이. 아, 맞아. 왜? 아니, 그 친구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진희 씨 이러다 중국 진출하시겠네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 이제 영화랑 드라마랑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드라마에 진이 출연하는. 어머, 대박. 영화도? 드라마 한꺼번에. 야, 수정 형님은 어떻게 거기 못 들어가냐? 아니, 진이가 형을 꼽아버린다니까. 진이 번호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다음부터는 직접 통화하되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있는 앞에서 통화하는 걸로 해서 나는 이제 끝이다, 내가 할 일은. 대박이다. 좋겠다. 안녕하세요. 아, 예, 진희 씨. 네. 아유, 한번 저희 뵙고 얘기해요. 뵙고. 아, 네.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금요일 날에. 금요일?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진희 씨. 아, 생일인 진희 씨를 깜빡 속인 거였네요. 한솥밥을 먹으며 돈독한 가족애를 다져온 잘 살아보세요 식구들. 앞으로도 남가북의 문화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 탈북인 출연자들이 남한의 걸그룹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남한의 노래들을 능숙하게 부르는 모습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잘 살아보세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소통하는 남북한 출연자들의 모습을 담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빅클로즈업 순서인데요. 한보람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채널A에는 남북한의 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앞서 보신 잘 살아보세 외에도 탈북인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있죠. 바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네, 탈북인 출연자들과 함께 남북한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야기함으로써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의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탈북인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생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친근감 있게 전하는 것은 물론 탈북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며 시청자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빅클로즈업에서는 남과 북의 화합에 앞장서는 예능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북한의 실상을 탈북인들의 입으로 생생히 전하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단절된 민족의 벽을 허물고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꿈꾸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탈북인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이야기하며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좁히고 화합을 모색한다는 취지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한국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해서 풀죽으로 먹으면서 사는 걸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주로 탈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토크쇼 방식으로 이 남북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또 때로는 유사점들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통일 한국들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길을 잘못 찾고 문 열기가 좀 힘든 거예요. 딸을 막 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탈북인 출연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한 99%가 겨드랑이에 털을 민다는 건 상상도 안 해요. 굳이 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만갑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섭외될 때 지모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모란 게 분명 털을 밀라는 소리인데 과연 어느 털을 어떻게 밀라는 사람이 50명이 돼야 된다 그러면 또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저기 신원화 동물을 분단위원장으로 뽑겠는데 찬성하는 동물들 손 드시오. 이러다 북한은 비밀 투표가 아니고 공개 투표. 네, 맞아요. 찬반 투표. 나는 제 마음 안 들어서 손 들어야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이서우신가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통일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탈북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야구방망이를 처음 보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하나만 있으면 가시방망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북한에는 집에 도적이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막 덮는 거예요. 여기다 막 못에 박혀 있는 거. 네. 언젠가는 우리 남과 그리고 북 통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통일된 그 순간 이제 남과 북이 이질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이만갑에 나오는 모든 출연자분들이 여러분에게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드라마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출연자들이 젊은 여성 탈북인들 위주로 구성돼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남성 탈북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다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대라든지 또 이제 남성 출연자들이 좀 많아졌다는 점은 기존의 여성 중심의 혹은 젊은 나이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좀 다르다는 점을 이제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채로운 출연자의 구성을 통해서 폭넓은 이야기와 다양한 에피소드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경에서 밀묘를 하는. 또한 김정은 정권을 경험한 탈북인들이 출연해 최근 북한 소식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나물. 별거 다 걷어요. 제가 탈북할 때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같이 잡혀갖고 이제 탈북했는데 김정일 때보다 김정은 때가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최근 북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올라서면서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을 적극 활용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들었던 북한의 모습을 전달하는 점 역시 흥미 요소입니다.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작권이 불분명한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작권이 있는 분은 끝까지 저희가 찾아내서 지불을 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요. 야, 너 표정 완전 좋아. 하지만 북한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북한 주민들의 삶을 희화화하는 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면서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딱 된장김치라는 거예요? 된장김치 그냥 된장김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시간이 없지. 이런 북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 북한을 좀 굉장히
희화화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게 얕잡아 보면서 접근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북한의 시스템이라든지 모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근거 없이 이제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하하게 되면 사실 남북 관계 자체에 대해서 이해폭을 넓히거나 좀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소재를 반복해 다루는 경우도 자주 비치는데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한편 같은 주제를 다시 다루더라도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르잖아요, 이제. 부르는데 2014년이 다르고 2015년이 다르고 2016년이 다르거든요. 같은 장마당 이야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린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 외에도 역사교육이 거의 전무한 북한 주민들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잡는 그런 코너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소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문화 차이를 좁히는 데 그치지 않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대안적인 어떤 발언들을 출연자의 입을 통해서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바람직한 방향성을 좀 틈틈이 모색해보는 노력도 중요한 가치 지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떠한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북한 프로그램을 하는 제작진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도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직접 북한에 살았던 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도 방송에서 한번 적극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탈북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며 남북 간의 소통을 지향해온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통일 한국의 밑거름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북한을 비하하거나 희화하는 듯한 접근 방식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돼야겠죠. 네, 비슷한 소재의 반복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죠. 소재 고갈의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지고 있는 고민일 텐데요.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은 온 국민의 바람일 텐데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남북 간의 문화 차이는 물론 갈등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획일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소재와 형식으로 편중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TV 보면은 요리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음악방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들 비슷비슷해서 어느 채널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육아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육아 프로그램만 하더니 이제는 요리 프로그램이 또 인기가 있으니까 다 요리 프로그램으로 하더라고요, 채널마다. 한 가지 소재가 붐을 타게 되면 다른 방송사들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런 게 좀 요즘 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과 육아, 음악 등의 소재에만 집중된 프로그램의 쏠림 현상은 다양성이 실종된 방송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한 가지 소재가 인기를 끌면 대부분의 방송에서 앞다퉈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어 방송의 다양성 상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다양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방송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예전에 비해 방송 채널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수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방송을 보려고 하면 볼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음악 예능 프로그램, 육아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음식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채널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죠?
네, 현재 방송가에서 그 편중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예능 분야입니다. 먼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음식과 음악과 남자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가령 음악 소재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그 MBC 복면가왕이 인기를 끌면서 그 열풍이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음악 예능만 해도 무려 4개의 프로그램에 이를 정도인데요. MBC 듀엣가요제라든지 SBS 판타스틱 듀오 그리고 보컬 전체 신의 목소리 같은 프로그램은 특히 이제 일반인과 기성가수의 결합이라는 형식마저 유사해서 또 편준된 느낌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음악 소재의 프로그램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정작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적인데요.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을 뿐더러 노래 외에 연주라든지 다른 재능을 발휘할 만한 뮤지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종편 예능들을 봐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특히 떼토크라고 하죠. 여러 명의 출연자들이 나오는 형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종편 예능의 경우 이런 포맷의 편중 현상이 좀 심각한 편인데요. 스튜디오 떼토크라고 불리는 이런 포맷은 개국 초기에 종편 시청률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A 풍문으로 들어쇼라든지 TV조선의 호박씨, 또 MBN 아궁이처럼 그 연예계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들마저 이러한 떼토크 형식을 취하면서 이제 좀처럼 스튜디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네. 가령 올해 초만 해도 이제 채널A의 부르면 갑니다 머슴마들이라든지 MBN 오시면 좋으리 같은 집을 소재로 한 집방 프로그램, 또 채널A의 개밥 주는 남자나 JTBC 마리와 나처럼 동물을 소재로 한 펫빵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살아남은 프로그램은 이제 개밥 주는 남자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네, 이런 방송의 다양성 약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이런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결되기는커녕 이렇게 계속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방송가의 안전지향적 문화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방송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시청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어떤 실험과 도전보다는 안전을 지향하는 그런 문화가 방송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오랜 불황으로 인한 제작비 절감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명 요즘 예능의 주류 형식인 요리하는 방송이라든지 또 음식 방송 그리고 떼토크 방송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스튜디오 예능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인기 연예인에 의존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특징은 결국 어떤 제작비 절감이라는 성격과도 이어지는데요. 결국 이처럼 제작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방송가의 검증된 성공 공식을 따라가려는 안전지향주의와 겹쳐지면서 어떤 방송가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의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거리로 나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요리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양한 면에서 차별성이 있고 소재가 겹쳐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게 확실히 방송사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니까 그 점도 이해는 가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시즌만 계속 이렇게 유행하는 것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게 똑같으니까 별로 그런 방송하는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들이어도 좀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채널을 돌리면 이것도 요리, 저것도 요리, 공통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계속 다른 채널로 돌리게 되고 식상해져서 이제는 정말 요리하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먹방이나 쿡방 같은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한두 개 있으면 괜찮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소재의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식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획일화가 심화되면서 방송을 외면하는 시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결국 채널의 정체성도 떨어지게 될 테고 시청자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시청자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TV가 전파하는 주류적이고 획일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인데요. 가령 이제 방송가의 국방 열풍이 일어났을 때 그 한편에서는 이들 프로그램 대부분이 이제 음식의 소비적 측면에 집중을 하면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만을 자극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어났었습니다. 콘텐츠의 질적인 저하와 장르 수명의 단축도 문제인데요. 유행에 편승해서 이제 성공 공식만 쫓아가려는 졸속 기획은 결국 콘텐츠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가뜩이나 과잉 상태인 특정 장르의 어떤 양적인 편중에 피로감을 느꼈던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장르 전체의 어떤 수명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송의 획일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서도 기초 과목이 있듯이 방송에서도 이제 필수적으로 기초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창의력을 이제 육성을 하는 것일 텐데요. 과거에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언더그라운드 음악처럼 비상업적이거나 비주류적인 장르를 소개하는 라이브형 프로그램도 많았는데요. 현재는 KBS 유열의 스케치북이라든지 EBS 스페이스 공감 같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양한 시청자들의 취향을 고려하는 어떤 방송의 공익적인 역할이 시청률 지상주의라는 논리에 밀린 것이죠. 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창의적인 신인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 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말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파격과 어떤 실험을 존중하는 방송 문화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점은 사실 지상파가 더 귀 기울여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TVN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TV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새롭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탄생을 시켰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예능 출신의 작가와 PD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응답하라 시리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종편의 경우에는 이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같은 프로그램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편 최초로 남북 소통회장을 마련하면서 타 방송사의 어떤 탈북 콘텐츠가 유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간습을 깨는 파격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의 다양성 상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방송의 획일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네, 시청자들을 다시 TV 앞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장르를 불문하고 방송계 전반에 드리워진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는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지바고는 매주 월요일 저녁 방송되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지바고는 콜레스테롤, 지방, 피부, 만성피로증후군, 관절, 식이섬유, 신장질환, 뇌졸중 등 건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 풍부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재를 사례자의 체험담과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잘못된 의학상식은 바로잡아주고 유익하고 구체적인 전문의학 지식을 전해줍니다. 프로그램의 출연자 중에서 의사는 시청자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의료 전문가이고 신신혜나 이시은과 같은 연예인은 시청자들이 호감을 갖는 인물이고 일반인은 시청자들과 비슷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정보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닥터지바고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으로서 장점이 있습니다. 닥터지바고는 전문의들이 전문 의료 지식이 풍부하게 제공되기는 하지만 주로 음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측면을 부각시켜 보여줌으로써 오지나 산골을 찾아 건강한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면을 보입니다. 도시판 건강 음식 프로그램으로 보여질 정도로 음식 관련 내용이 많은 편인데 음식을 주로 활용해서 질병을 관리하게 될 경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의 존재가 부수적인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 체계가 음식을 비롯한 건강요법을 흡수하여 우리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켜주도록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의들은 의료에 관한 보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일반적인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들의 처방이 주가되고 음식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학 지식의 제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방송 능력이 뛰어난 전문의가 메인 MC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닥터지바고는 건강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는 내레이션이 대부분의 지역 탐방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음성이고 내용 또한 흥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량감이 있는 건강교양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건강 정보를 가미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의들이 제시하는 전문의학 정보가 중량감 있게 전달되기보다 일회성으로 소비하는 흥미 위주의 콘텐츠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오락성의 조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닥터지바고에는 우리 사회의 전문가 중에서 의사들이 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이외의 영역에서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그분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여론 지도력을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닥터지바고에서는 치료 및 예방 효능이 언급된 음식들을 갖고 실험을 통한 검증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실험 대상자의 선정이나 실험 처치 방법이 유사 실험 수준이어서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기보다 아니면 말고식의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고생을 거듭해서 얻어진 실험 결과가 소홀히 언급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엄밀한 실험 방법을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실험 결과뿐만 아니라 음식의 효능에 대한 설명에서도 출연자 개인의 경험이며 사람에 따라 효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개인차가 있다는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개인차가 있으니 유의하라는 주의사항의 나열보다 개인차가 없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개인차를 강조하더라도 어떤 점에서의 개인차가 음식 효능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면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감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닥터지바고가 90회에 이르다 보니 동일한 소재를 수차례 반복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뇌졸중, 갱년기, 피부, 당뇨 등이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방영 초기에 자궁경부암과 난임을 다룬 이외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닥터지바고의 소재를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동일한 소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프로그램의 활력을 더했습니다. 5월 2일 방송부터 여성 진행자가 레이 양으로 바뀌었는데 이전의 진행자에 비해 방송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고 센스 있는 진행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닥터지바고는 방송 내용을 의료 전문 교양서적으로 출판해도 좋을 만큼 의료 정보가 충실하고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골고루 소개하고 있습니다. 닥터지바고가 다양한 미디어로 확대 생산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방송심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건수가 전년 대비 26.3% 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법정 제재 건수가 41.5%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재 사유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은 광고 효과 위반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은 품위 유지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종편 프로그램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 결과를 계기로 다시 한번 문제점을 돌아보고 더욱 공정하고 품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채널A 시청자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